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노무사 경제학 기출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J와 X의 시장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죠.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우하향, 우상향 이렇게 있는데,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수요 공급 곡선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니 그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1번 볼까요? 틀린 거 찾는 건데, 수요가 감소해요. 무슨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우측으로 요만큼 이동하게 되면요,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은 감소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이동하게 되면 거래량이 같거나 또 증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A점이면 공급이 조금 이동하게 되면 B점으로 돼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될 텐데, 만약에 공급 곡선이 많이 이동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동 방향뿐만 아니라 탄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게 되는 거죠. 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래량은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1번에서부터 틀렸네요. 오케이? 다음 2번 볼까요?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폭으로 감소하면 탄력성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다 한번 그림을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균형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수요량이 감소했습니다. 수요량이 감소했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감소했어요. 근데 이게 이동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감소한 크기가 동일하다 그러면 이게 애매하게 대각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는 거야. 주어진 가격 하에서 옆에서 보는 거예요. 주어진 가격 하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량도 같은 크기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균형점이 A점이었는데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죠. 거래량은 줄어들고요.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2번, 3번 볼까요? 3번.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코스트가 감소하게 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공급 곡선을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 의미를 뭐라 그럽니까? 그게 비용 곡선이고 그게 바로 공급 곡선입니다. 생산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 자, 그러면 공급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는데, 여러분, 하방 이동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우측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같은 말이에요. 어디서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우측 이동하게 되니까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죠. 근데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거래량은 증가하고요, 가격은 하락한다. 맞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가 발생하면,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취지 이해되시겠죠? 가격이 상승한다. 맞습니다.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뼈대만 그려놓고요. 하점자 제로가 이제 이전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했어요. D1. 공급의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공급의 감소 S1.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 B점. 오케이?
가격이 어떻게 상승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5번. 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다 증가한 거야. 공급이 증가, 수요 증가. 이거네. 그럼 여기 A에서 B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격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수요 공급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동 크기에 따라서 수요량과 거래량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가볍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봅시다. 2번 볼게요. 이것도 수요 공급과 관련한 것인데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Q고 P라고 할게요. 노동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분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노란 색깔로 표시했죠. 소비자 잉여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 색깔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기억 한번 봅시다. 시장의 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 맞죠? 가격 상한제라는 것은 균형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균형 가격이 여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자, 여기다 그림을 다시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균형 가격을 설정하는 거야.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격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첫 번째 고려하셔야 될 게 거래량 자체가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까 공급자들이 공급량을 줄여요. 이 가격이 형성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물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생산자 잉여의 일부분이 소비자 잉여로 넘어간다. 맞죠? 얼만큼 넘어갑니까? 특히 원래 생산자 잉여였다라고 하면 왼쪽에 보시면 이만큼 감소한 것 중에서 이만큼은 날아가고요. 이만큼이 원래 생산자 잉여였었는데 소비자에게로 넘어가게 되고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은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생산자 잉여의 일부 생산자가 잃어버리게 되는 사회적 후생 손실, 소비자 잉여의 일부 소비자가 잃어버리게 되는 사회적 후생 손실. 그래서 요게 두 개, 요 삼각형이 바로 데드웨이 로스. 요 계산하는 것도 자주 출제가 되죠. 자, 색깔과 이미지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맞고요. 다음, 최저임금을 시장 균형보다 높은 수준에서 여러분,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노동시장에 임금이 있고 고용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쓸게요. 노동에 대한 수요, 노동에 대한 공급. 주의하셔야 될 게 생산자가 누구냐면 생산자가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노동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죠. 이 노동의 수요자가 소비자인데 이 고용주가 되어 기업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시장에서 받는 임금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합니다. 최저임금을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볼게요.
왼쪽에 지금 본 것처럼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해요? 소비자 잉여가 이제 고용주 잉여인데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임금이 높아져서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러면 노동을 공급하는 생산자인 근로자 잉여는 요거 하늘 색깔로 표시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에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해 가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생산자 잉여는 감소합니까? 저기 있는 거에 비해서? 예, 여기다 약간 보조선을 그려서 한번 체크해 보면 조금 진한 색깔로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면 요만큼은 줄어들어요. 자, 색깔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요만큼은 줄어들어요. 얼마만큼 늘어요? 이만큼은 늘어납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러분,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면 줄어든 것보다 이 늘어난 게 더 커질 거고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줄어들면 또 더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게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를 비교해야 되니까 항상 감소한다? 이건 아니고 알 수가 없다.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이해 가시죠? 예.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시겠지만 시험장 가시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막 판단하다가 실수하고 뭐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요.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난이도는 높진 않습니다. 자,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공급 곡선이 수직이에요? 수평입니까? 완전 탄력적이니까 수평이라고요. 오케이?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요. 자, 우리 색깔 저거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소비자 잉여는 이거 노란 색깔 그대로 똑같다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없어. 아니, 여기 보세요. 생산자 잉여가 하늘 색깔인데 이렇게 되면 이 직사각형 전부 다가 생산자 잉여인데 수평이 돼버리면 하늘 색깔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없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 0이 된다. 오케이. 답은 이렇게 기억, 디귿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수요 공급의 응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시장이 작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데 왜 기능을 못합니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삐끄덕거리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제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 기능을 못해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이 낭비를 우리는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아니, 그러면 언제 발생합니까? 불안정 경쟁, 우리 독점 같은 경우, 독점이라든가 과점 같은 경우에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고.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것도 독점인데요. 함정이 있네요.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 이렇게 해야죠. 이거 뭐라고요? IRS라고 하죠. 자, Increasing Return to Scale 해가지고요.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스케일이 커짐에 따라서 리턴이 인크리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게 보세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규모의 경제란 뭡니까? 예, 맞습니다. 생산량이 증가 시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런 경우에 자연스레 독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추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연 독점, 내추럴 모노폴리.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것도 시장 실패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특히 공기업 있잖아. 공기업. 공기업이 담당하는 가스, 네트워크 산업이죠. 뭐 철도, 전철, 수도, 상하수도 이런 네트워크 산업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처음에 전철 같은 거 만들려면 밑에 땅을 파고 철로를 연결하고 엄청난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초기에 고정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큰 경우 이런 경우가 주로 네트워크 산업이죠. 오케이? 다음 3번 재화가 비경합적이고 배제 불가능.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공재는 주의하셔야 될 게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걸 공공재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생산 공급했는데 이런 특성이 있으면 그것도 공공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4번 전력 생산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의 피해 비용이 요거요. 외부성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전기요금에 잘 반영해야 되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시장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편의가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부성. 여러분 이 외부라는 게 뜻이 뭐예요? 익스터널리티 아니겠습니까? 뭐의 외부예요? 예, 맞아요. 시장 테두리 밖에서 어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줬어요. 비용을 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걸 시장 내에서 끌어들여서 이걸 내부화한다는 표현을 쓰죠. 내부화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내부화시키지 못해서 그게 외부성 아니겠습니까? 발생하는 뭐 그런 게 바로 외부성입니다. 오케이? 다음 5번. 그렇죠.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가지고 이거 비대칭 정보로 인한 asymmetric information이죠. 비대칭 정보로 인해 가지고요. 정보를 적게 가진 측 입장에서 많이 가진 측과 계약을 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여러분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야 before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전적인 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정신 상태가 해이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번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업 A의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루트가 있다고 겁내지 마시고요. 루트를 벗겨버리세요. 그러면 이 Q가 만약에 10일 때 이 K 플러스 L이잖아요. 여러분 등량 곡선이라는 게 뭐예요? 동일한 생산량을 달성하는 건데 루트를 없애버려서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Q의 제곱이 되잖아. 아니 10이라고 하면 이게 숫자가 100으로만 바뀔 뿐이에요. 그리고 2K 플러스 L 이렇게 됩니다. 이걸 뭐 새로운 Q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생산 기술의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가 L과 K라고 했을 때 저걸 K로 정리를 합니다. K로 정리하면 K는 요거 L이 전리 넘어가잖아요. 2로 나눠주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L 플러스 요거요. 그냥 50인데 그냥 Q의 제곱 2 이렇게 쓸게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기울기가 관심사가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동일한 생산량을 나타내는 등이 뭐예요? 같다는 것이죠. 등량 곡선이고요.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죠. 요점, 요점, 요점.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 대체율 아니겠습니까? 일정합니다.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MR, TS, LK가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분모는 L로 미분하는 것이고 분자는 K로 미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L로 미분하면 요거 L로 미분하면 1이고요. K로 미분하면 2니까 이걸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이 일정한 완전 대체제 관계의 생산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먼저 요거 본 거로 보면 등량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2분의 1이다. 완전 대체제 관계입니다. 완전 보완제가 아닙니다. 대체제 관계. 이렇게요. 이게 우하향하는 직선이 됐을 때는요. 여러분 꾸석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하나의 생산 요소만 사용한다. 그게 바로 꾸석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잘 볼게요. 자, 비용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가파르다 할게요. 등량 곡선 먼저 그릴게요. 등량 곡선 먼저. 어떤 걸 해도 상관없긴 한데요. 동일한데요.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을 생산하겠소 하고 이렇게 했다 합시다. 요거대로 맞춰서 Q0를 생산하겠소. 근데 우리가 등비용선을 찾아야죠. 등비용곡선이 만약에 기울기가 가파르다 할게요. 얘 TC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점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요 점을 선택하는 게 낫고 요 점을 선택하는 게 낫고 요 점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죠. A. 꾸석해. 근데 여러분 어느 하나에 이렇게 되는 경우로 우리가 코너 솔루션 해서 꾸석해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만약에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이 일치한다 할게요. 요게 Q0가 되는데 만약에 요게 같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같다라고 할게요. TC. 그러면 이때는 되게 재미난 게 요 위에가 전부 다 최적 선택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거 맞아요. 한계 기술 대체율은 체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합니다. 일정. 대체 탄력성은 오해하시면 안 돼. 대체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예요. 오케이? 네. 규모에 대한 수익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규모에 대한 수익. 이거는 노동과 자본을 T라 할까요? T배 증가시키는 거야. 노동을 T배 증가시키고 자본도 T배 증가시켜요. 이렇게. 알다시피 그냥 이렇게 L과 K가 되었을 때 자 참고 만약에 Q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K 그럼 이게 1이고요. L의 제로승이 있는 거지. 이게 1차 동차예요. 그리고 K의 제로 L의 1승 이렇게 됐을 때가 이게 1차 동차인데 루트 C오니까 납작해지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 이렇게 봐야 돼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L과 K가 동시에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저기에 값을 넣어볼게요. 그럼 2에다가 TK 더하기 그냥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살짝 넣어보세요. 그 다음 TKL 이렇게 되고 루트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요거 T를 앞으로 빼낼게요. 그럼 이거 T를 앞으로 빼내면 루트 속에 들어가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루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TT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K 플러스 L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루트 K, T, Q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T의 2분의 1승이잖아.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는데 요 Q는 2배보다 작게 루트 2배, T가 2라고 하면 루트 2배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요거 생산함수의 특성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이윤극대화하는 독점 기업이에요. 평균 총비용, 평균 비용이지? 이렇게 생겼는데요. 시장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독점 이윤을 구하세요. 이윤을 직접 구하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윤극대를 달성하는 생산량을 구하세요. 그러면 MR = MC 구해서 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이윤을 구하라고 하니까 직접 이윤 함수까지 쓰시는 게 더 편해요. 자,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게 이윤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총수입은 어떻게 구합니까? P 곱하기 Q. 자, P가 여기
주어져 있어요. P가 얼마야? 200 마이너스 4Q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P고 여기다 Q 이렇게 집어넣고요.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 TC를 구해야 돼요. 근데 TC는 어떻게 구합니까? 정보가 제공됐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ATC, AC라고 보시면 돼요.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에서 평균 총 비용, 평균 비용. 자, 이 평균 비용은요. TC를 구해서 이거를 Q로 나눠줬을 때가 평균 비용이죠. 오케이? 여기다 Q를 곱해주면은 자, 다시요. ATC는 TC가 있는데 이걸 Q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평균 비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TC는 ATC에다 Q를 곱해주면 되겠지. 여기다 Q를 곱해줘요. 그럼 20에다가 Q의 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오셨죠? 자, 이거 직접 넣을게요. 20에다가 Q의 제곱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Q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곱의 미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풀어서 정리하세요. 200Q 마이너스 4Q의 제곱 얼마 시간 안 걸려요. 20 마이너스 Q의 제곱 이렇게 되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윤극대 생산량을 먼저 구하셔야죠. 자, 이윤함수를 Q로 미분합니다. 자, 요거 200 되고요. 200. 요거 마이너스 8Q 되고요. 20은 상수니까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Q 이렇게 돼서 이게 빵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10Q잖아. 따라서 이윤극대를 달성하게 되는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20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윤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20을요. 여기다 대입해야지 뭐. 연산 살짝 딱 떨어지면 좋은데 쫙 떨어지진 않고요. 그래서 198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대입하게 되면 이윤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예, 간단한 계산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번부터 5번까지 봤는데 간단한 수요 공급, 그 응용, 그리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리고 이제 언제나 그쪽엔 또 나오는 게 탄력성 이런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생산함수라든가 효용함수라든가 콥더글라스 효용 생산함수에서 레온티에프 완전 대체제 그런 것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한계 대체율, 한계 기술 대체율, 그리고 시장 이론 관련해서는요 언제나 최적 생산량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이윤 구하는 이윤함수 식을 쓰시는 거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